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 제작 실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의 28페이지부터 5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든 거 확인했는데 효과가 너무 많아서 메시지 뭔지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핵심 내용에 강조한다고 효과를 너무 많이 넣었나?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만드는 거지?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프레젠테이션 제작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제작 실무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구성과 표현 기법은 기획된 프레젠테이션 제작을 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발표 전개 방법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시각적 자료와 논리적 자료의 활용으로 프레젠테이션의 이해와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리허설을 할 수 있다. 제작된 프레젠테이션의 사전 점검으로 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자료 구성과 표현 기법입니다. 선수 학습으로 사전에 시각 디자인 리서치, 시각 디자인 전략 수립,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안 디자인 개발 개념을 익히고 숙지해야 합니다. 오늘 학습의 핵심 용어로는 발표 일정, 참석자, 장소, 시간, 자료 구성, 배색, 디자인 원리, 레이아웃, 서체, 시청각 재료, 기승전결, 용모, 태도, 자신감, 설명, 설득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제작 실무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제작의 중요한 것은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일 텐데요. 효과적인 자료 구성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각 디자인의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로는 텍스트와 사진, 그림들이 있는데요. 메시지를 텍스트로, 텍스트는 그림으로, 그림은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텍스트를 그림으로 전달하는 것이 읽는 것보다 전달력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성질을 이용한 거네요?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어요. 그럼 강사님,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은 다른 분야의 프레젠테이션과는 내용 흐름이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형식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내용 면에서는 매체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의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좀 차이점이에요. 결과물이라는 것은 완성품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편집 디자인에서 임시 출력물, 또 패키지 디자인이나 사인 디자인의 시제품 같은 것이죠. 스크린에서 비추어지는 화면으로 제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에 가까운 제작물을 준비하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내용 구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프레젠테이션의 제작 방법도 궁금합니다. 시각 디자인 매체가 다양하니까 제작 방법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제작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의외로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를 추출해 보면은 화면의 비례, 서체의 선택, 색상의 선택, 도표의 제작, 내용에 대한 움직임으로 설정해서 압축할 수 있어요. 방법은 다양한데 원리는 간단하다. 이것이 좀 인상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제작 과정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꼭 잊지 말아야 될 점은 반드시 사전 연습, 즉 리허설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연상하는 상상의 리허설보다는 실제 리허설을 통해서 그 사실 내용을 음성으로 한번 발성해보고 동작까지 연습해보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제작 실무에 필요한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서 강사님께 더 자세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로는 각 단원별 내용을 설명하는 텍스트와 사진, 그림들이 해당합니다. 텍스트가 가지는 기능은 글씨를 통해 의미를 연상시키지만 그림은 목적을 바로 연상하게 유도하여서 이해의 단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발표자의 설명과 함께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데요. 이는 보는 것이 읽는 것보다 전달력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증명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텍스트로, 텍스트는 그림으로, 그림은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 함께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의 시각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는 재료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편집 디자인에서의 가제본 형식이나 임시 출력물, 패키지 디자인이나 사인 디자인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제품, 확인 설명을 위한 패널이나 보드 같은 재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도구에 대한 준비물을 체크하도록 하는데요.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비롯한 전자장비들은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잘 정리한다는 의미는 시작에서 종료까지의 흐름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관찰력과 이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각 디자인 개발 보고의 프레젠테이션 흐름은 다른 분야의 프레젠테이션과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발표자와 클라이언트 또는 청중이 있는 형식 면에서는 모두 동일한데요. 그러나 내용 면에서 매체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의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어 클라이언트의 판단을 자극하는 것이 다른 분야와의 차이점입니다.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시각 재료들을 준비한다면 클라이언트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제작과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린에 비추어지는 화면으로 제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에 가까운 제작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의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 시각 디자인의 유형마다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준비해야 할 내용은 옆의 표처럼 기본적인 과정과 내용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브랜드 디자인에서부터 POP 디자인까지 각 유형마다 제시되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단계별로 접근한 개발 사실의 제시가 필요하죠.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에서 내용과 결과는 당연히 디자인의 개념으로 정리되어야 합당합니다.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며 주관적인 창의성까지 발휘할 수 있어 복잡하고 다양하나 의외로 원리는 간단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제작에 필요한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를 추출해보면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비례, 서체의 선택, 색상의 선택, 도표의 제작, 내용에 대한 움직임의 설정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화면의 비례는 프레젠테이션의 메시지를 화면으로 전달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대의 프레젠테이션 환경은 화면을 기본으로 전제하는데요. 화면의 비례는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환경에 따라서 세밀하게 정해집니다. 이들 관계에서 일치하는 화면의 비례를 고려해 내용을 배치하고 배경의 흐름을 설정하며 서체와 색상을 선택하여 제작합니다. 조형의 기본 요소들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점의 기능은 프레젠테이션의 각 내용을 방점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은 화면을 효과적으로 분할하여 구획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면은 형태와 함께 내용을 더욱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체감은 평면적 효과보다 사실적이고 적극적인 감성을 전달할 수 있으며 움직임은 구분된 내용을 연속적 흐름으로 연결하여 메시지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조형의 기본적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프레젠테이션 자료인 텍스트와 그림 또는 현실감 있는 사진에 움직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정지된 문자와 그림만을 관찰하기보다 문자와 그림을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영상 이미지로 강화시키는 것은 참석자인 클라이언트에게 흥미와 호기심,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분위기를 리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은 기능의 매체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은 기술적인 역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텍스트, 그림, 사진과 같은 자료에 감성적 호기심을 장착하는 것인데요. 호기심의 극대화를 위해 앞서 나열한 조형 요소들에게 움직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책자 넘기듯이 한 장씩 넘기는 효과도 있지만 강조해야 할 부분이나 조형 요소에게 간단한 움직임만을 부여해도 감성적 호기심을 유도하는 데 충분합니다. 이렇듯 발표 자료의 시각적 영상화 작업은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는 클라이언트나 청중들이 발표 메시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제작의 텍스트를 많은 분량의 글로 구성하는 방식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전달할 내용을 압축된 문구로 정리하여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읽히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인은 서체에 대한 역할이며 선택입니다. 되게 크고 굵으면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절한 크기와 굵기, 독창적인 기법으로 개발된 서체의 선택은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서체의 역할인 거죠. 특히 오늘날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한글 서체와 함께 영문 폰트도 표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세계화 현상의 도래로 문화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에 맞춰 문자의 영역에서도 영어나 외국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영문 서체의 이해는 한글과 함께 우리 생활 속에서 필수적이고 대표적인 문자 체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문 폰트는 한글 서체와 함께 폰트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한글보다 더 앞서 산업화되어서 종류도 더 많이 개발되었는데요. 한글 서체와 영문 폰트를 적절히 선택하여 조형적 조화를 이루는 화면 구성은 프레젠테이션에 임하는 디자이너와 참석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전달하고 자신감과 세련미를 가지게 해주는 핵심적인 조형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서체와 폰트로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의 일부를 강조하는 용도로 고딕과 명조의 성격이 아닌 독특한 성격의 서체를 선택하여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데요. 그중 캘리그래피 같이 독특한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된 서체들이 다양하기에 폭넓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성격과 구성에 따라 서체는 전체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조형 요소이기 때문에 가변적, 선택적, 기능적, 감성적 관점을 기준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제작에 있어서 색상의 활용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적절한 서체의 선택과 함께 색상의 선택과 조화를 어떻게 계획하는가로 프레젠테이션의 메시지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디자인 요소의 색상 기능에 해당합니다. 색채는 서체와 그림의 요소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화면의 배경을 구성하는 공간에 색상의 선택과 흐름을 설정하여 일관성과 주목성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시각 디자인의 제작 과정에서 레이아웃의 개념의 중요성은 시각 디자인 결과물 전체의 완성도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디자이너의 기술이며 직관적 센스에 해당합니다. 기초적인 레이아웃의 연습은 기초 조형 실습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활용을 위한 숙련도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연습을 많이 반복하고 실전 테마에 적용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조형 요소 모두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죠. 문자, 그림, 사진, 색채 요소를 화면 위에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해야 집중과 이완의 시각적 완급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가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난이도가 높은 디자인 영역의 기술입니다. 레이아웃을 하나의 화면 내에서 배치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연속적인 배치에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것은 연속적 화면을 고정된 이미지로 나열하여 효과를 예상하는 것인데요. 이때 작성된 연속적 이야기의 전후 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레이아웃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의 결과에 따라 시각적 전달력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에게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조형 기술이기도 하죠.
레이아웃의 개념을 활용하여 조형 실습에서 다루어지는 테마로는 집중과 확산, 통일과 분산, 공간과 여백, 채움과 비움, 대칭과 비대칭, 균형과 불균형과 같은 감성 상태를 연상하는 형용 명사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감성 표현의 실습은 프레젠테이션 기술뿐만 아니라 의뢰된 시각 디자인 개발의 모든 업무 과정과 모든 결과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기술 개념입니다. 레이아웃은 주목성, 가독성, 명료성, 조형성, 차별성, 내구성 등의 추상적 개념까지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래프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도표를 그래프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프는 텍스트 정보의 요약을 의미하며 도표의 기능의 시각적 효과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도표와 그래프 형식의 차원을 넘어서 내용의 목적과 감성을 더해 제작하는 시각 디자인 작업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인포그래픽은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어로 정보, 자료 또는 지식과 같은 유무형의 사실과 개념을 시각적 효과로 전환하여 메시지가 쉽고 신뢰감 있게 전달되도록 도형 또는 그림의 형식으로 풀이하여 표현하는 것인데요. 정보 디자인이나 데이터의 시각화 효과로 불리기도 합니다. 도표를 포함하는 그래프라는 의미가 진화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보다 시각적인 효과로 분위기를 연출하여 메시지의 전달력과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 그래프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 과잉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시각적인 기능의 유형인데요. 인터넷, SNS, 텔레비전, 신문, 서적과 같은 많은 채널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새롭게 시각화해서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계획된 초안에 의해서 제작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디자이너의 구두 설명으로만 진행될 수는 없으므로 보통 디자이너의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각 자료와 텍스트 자료를 준비한 것이죠. 프레젠테이션은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 되었고 보다 충분한 요소를 갖추면서 발전해 왔는데요. 성공하기 위해 발전한 프레젠테이션의 기술적 기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표현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뮤지컬과 같은 무대를 연상시키는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의 연속적 표현은 각 화면마다 흐름마다의 내용을 정서적으로 몰입시킬 수 있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스크린을 통한 프레젠테이션 방법은 데이터와 빛을 통한 기법이기 때문에 스크린에 비추어지는 화면은 한 장의 문서와 같고 한 장의 그림이나 사진과 같습니다. 이런 페이지를 디자이너가 직접 한 장씩 넘기면서 설명하고 스크린의 화면을 통제하는데요. 디자이너의 설명 속도에 맞추어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시켜 놓을 수도 있으며 동행자가 전환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움직임이라는 연속성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화면에서 화면으로 넘어가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적용해서 다음 화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한 페이지의 화면 안에서도 문자나 도표에 등장한 기능을 적용해서 움직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스크린을 통한 화면의 움직임 기법입니다. 특정한 단락에 해당되는 내용을 통째로 동영상을 활용한 움직임의 메시지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임의 영상 효과는 정지 상태의 텍스트를 확인하는 것보다 많은 전달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디자이너고 대표이고 시각 디자인의 프레젠테이션의 경험이 많은 달인이라고 해도 사전 연습 없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허설은 반드시 실시해야 전체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들도 연습을 재차 강조하고 있죠. 때로는 리허설을 번거롭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겨서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머리로만 연상하는 상상의 리허설보다는 실제 리허설을 통해서 사실 내용을 음성으로 발성해보고 동작까지 연습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의 자료 제작과 내용의 화면 구성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유형의 결과물을 분류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추가 자료와 사례를 수집하는데요. 수집한 자료들을 모아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디지털 데이터로 제작합니다. 각 순서별 내용의 구성은 개발 프로세스에서 도출된 결과를 배치시켜 작성하고 준비합니다. 시각 디자인 제안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계획한 시각 디자인 개발 예산을 표현합니다. 강사님, 어떡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큰일 났어요, 지금. 아니, 제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어느 정도 내용의 윤곽을 잡았는데요. 네. 시각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의 유형별 결과물은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서 꼬이셨군요. 완전 꼬였어요, 네. 지금. 그럼 좀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네. 네. 이거는 브랜드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조 패널을 준비한 사례예요. 네. 후보안들을 보드에 붙여 사람들에게 의견을 받은 사례네요. 그렇죠? 로고를 중심으로써 펼쳐지는 응용체계 일부를 시뮬레이션한 작업이에요. 윤서 씨가 아까 말한 것처럼 후보안을 출력해서 부착한 패널 또는 보드를 준비하고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티커와 같은 준비물을 표시하면 되죠. 네.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리에서 바로 가장 좋은 후보안을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건 편집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사례예요. 디자인 보고에 제시할 별도의 가제본을 준비하는데요. 분량이 많은 편집물은 강조할 부분을 중심으로 가제본을 출력해서 준비하면 되죠. 그럼 가제본이라 하면 후가공 같은 처리는 되지가 않은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그냥 프린트만 하기 때문에 후가공은 처리가 못 되겠죠. 그래서 후가공이 이미 된 샘플을 가서 제시해서 이런 샘플로 나올 것입니다라고 제시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이해하는데요. 그럼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네. 이건 패키지 디자인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네요. 와, 근데 진짜 제품처럼 보여요. 아, 그렇죠. 패키지 디자인을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직위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해당 패키지를 설명하는 도면을 준비해야 되겠죠. 도면에 적용될 그래픽 디자인을 제작하고 패키지 실제 재료를 조건에 맞춰서 준비하면 됩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제가 진짜 이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의 화면 구성을 한번 또 해볼까요? 네.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구성할 차례입니다. 표지의 그래픽 효과를 설정하고 제목, 날짜, 발표자를 배치합니다. 표지에 이어서 전체의 내용을 설명하는 목차 페이지를 설정합니다. 부제목 페이지마다의 그래픽 효과를 설정해 제작하는데요. 부제목의 위치, 서체, 색상도 일관된 패턴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본문 페이지의 그래픽도 설정합니다. 조형의 기본 요소를 활용해 그래픽 효과를 더해줍니다. 독특한 화면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색감까지 고려해 구성하면 표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와, 강사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매우 많죠. 네. 여기 한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릴까요? 어떤 거요? 네, 인포그래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포그래픽. 도표를 포함하는 그래프의 의미가 진화한 것으로 많은 정보를 담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픽. 맞죠? 네, 맞습니다. 잘 알고 있으시네요. 지금 보이는 그림은 인포그래픽의 사례예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면서 이렇게 인포그래픽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할 자료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둬야 되나요? 그렇죠. 인포그래픽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내용을 정리해서 준비해 놔야 되죠. 인포그래픽 개발은 그 여건을 고려해서 적절한 표현 수준으로 제작하면 되는데 참 어려워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정리해서 이미지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적절한 인포그래픽 사용은 메시지 전달력이나 호감도를 높일 수 있겠죠. 잘 읽히니까요. 네. 아, 정말 강사님 덕분에 프레젠테이션 화면 구성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잘 배우고 갑니다. 오늘도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윤서 씨. 왜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윤서 씨, 네.
이번에 수정한 프레젠테이션 정리 잘했던데? 효과보다 소제목에 색을 넣은 게 좋았어요. 계속 작업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로는 각 단원별 내용을 설명하는 텍스트와 사진, 그림들이 해당하는데요. 메시지를 텍스트로, 텍스트는 그림으로, 그림은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각 디자인 개발 보고의 프레젠테이션 흐름은 다른 분야의 프레젠테이션과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면에서 매체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의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보여줘 클라이언트의 판단을 자극하는 것이 다른 분야와의 차이점인데요. 스크린에 비추어지는 화면으로 제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 가까운 제작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의외로 원리는 간단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제작에 필요한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를 추출해보면 화면의 비례, 서체의 선택, 색상의 선택, 도표의 제작, 내용에 대한 움직임의 설정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비례는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의 환경에 따라 세밀하게 정해지는데요. 이들 관계에서 일치하는 화면의 비례를 고려해 내용을 배치하고 배경의 흐름을 설정하며 서체와 색상을 선택하여 제작합니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프레젠테이션 자료인 텍스트와 그림 또는 현실감 있는 사진에 움직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문자와 그림을 움직이는 영상 이미지로 강화시키는 것은 참석자인 클라이언트에게 흥미와 호기심, 또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어서 프레젠테이션 분위기를 리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책자 넘기듯이 한 장씩 넘기는 효과도 있지만 강조해야 할 부분이나 조형 요소에게 간단한 움직임만을 부여해도 감성적 호기심을 유도하는 데 충분합니다.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읽히게 하기 위해선 서체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한글 서체와 함께 영문 폰트도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는데요. 한글 서체와 영문 폰트가 조형적 조화를 이루는 화면 구성은 신뢰감과 안정감을 전달하고 자신감과 세련미를 가지게 해줍니다. 서체는 프레젠테이션의 성격과 구성에 따라 전체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조형 요소이므로 가변적, 선택적, 기능적, 감성적 관점을 기준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색상의 활용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서체와 그림의 요소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화면의 배경을 구성하는 공간에 색상의 선택과 흐름을 설정해 일관성과 주목성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시각 디자인의 제작 과정에서 레이아웃은 시각 디자인의 결과물 전체의 완성도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조형 요소 모두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자와 그림, 사진, 색채의 요소를 화면 위에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해야 집중과 이완의 시각적 완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에 해당합니다. 레이아웃의 개념을 활용하면 감성 상태를 연상하는 형용 명사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추상적 개념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래프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최근에는 도표와 그래프 형식의 차원을 넘어서 내용의 목적과 감성을 더해 제작하는 인포그래픽 작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연습, 즉 리허설을 거쳐야 하는데요. 실제 리허설을 통해 사실 내용을 음성으로 발성해보고 동작까지 연습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